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사위와 딸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압류 고소하겠다. 네, 월세 생활비 고통에 결국 이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50대 여성 이야기인데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정신과 약을 섞은 도라지 물을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집 모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50대 여성이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든 약물을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일보가 전하고 있는데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대 엄마와 1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방에서 자던 10대 아들이 경찰에 신고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50대 여성이 월세 생활비 등의 지출로 카드 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고 사위와 둘째 딸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압류 고소하겠다 등의 말을 들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귀금속을 노리고 600만 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제 성분이 든 몸에 좋은 도라지 약물이다라고 먹인 뒤에 정신을 잃게 했는데 두 사람이 다시 의식을 회복하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을 흉기로 찔러가지고 또 휴대전화와 둔기로 등으로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극단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귀중품이 사라지고 몸에서 약물 성분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범인을 잡게 된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생활 문제인데 이 급격한 이 금리 인상 그리고 이 전염병 3년 동안 많은 서민들이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욕심과 이기심과 두려움과 불안, 두려움이나 불안, 우울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게 다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세 생활비 등의 지출로 카드 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엄청 큰 거거든요. 이게 이게 그리고 사위하고 딸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압류 고소하겠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사위와 딸도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대화를 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든 처지에 있는가 그런 걸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압류 고소하겠다 등의 말을 하게 되면은 엄마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이게 딸이나 사이한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엄마가 절대 해서는 안 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거는 뭐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고양이도 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 쥐도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 고양이를 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사람을 완전히 악하게 만들고 사람을 완전히 무절제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숨진 채 발견되고 막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정치거든요. 지난 전염병 3년 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동안에도 자기들은 꼬박꼬박 뭐 국회의원들 1억 5,400에 각종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특할비, 업무 추진비, 뭐 각종 지원금 등을 통해서 누릴 걸 다 누렸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전염병 3년 끝나자마자 이 거리두기가 끝나자마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삼성이나 LG도 실적이 삼성은 69%, LG는 91.2%가 실적이 저하된 그러한 정황이다. 그런 심각한 정황이고 미분양 사태 보세요. 미분양 사태가 6만 2천 가구가 되면은 이거는 엄청 위기 상태인데 6만 호까지 육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정부가 사줘라 해서 27조를 돈이 들어간다라는데 이게 지금 서민들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대기업들 또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거 땜빵식으로 살리는 그러한 방법을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 금리를 인하시켜 가지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 금리 올려야 된다.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우리도 금리 올려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이 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고 중국이 왜 금리를 내렸느냐. 이거는 자국의 사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국의 사정. 기업과 국민의 사정. 자기들은 이자 잔치한다고 좋으니까 계속 여유 있으니까 계속 금리 올려야 된다. 금리 올려야 된다. 그럼 이렇게 미분양 사태 일어나고 서민들 죽어가고 또 대기업들도 이렇게 무너지는 건 어떻게 하냐. 아 그건 겪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겪어야 된다. 그 당신은 이자 잔치하고 있지 않느냐. 아, 그게 시장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 경제다. 이게 참 이기심이라는 게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게 너무나 이거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차라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 얘기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다 박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고 아직도 금리 막 올려야 된다. 뭐 또 경제적 고통은 겪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는 이자 잔치하고 있으면서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다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 권익금 시대를 열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정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열지 않으면 이 국민들이 너무나 큰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